근데 이거 다 알려줘도 돼요? 이거 꿀팁? 네. 아, 그래도 우리 학원 안 망해. 잘 가르치잖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스 아카데미 원장 이윤선입니다. 오늘은 단편 시나리오 쓸 때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하는 5가지 꿀팁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따란! 자, 우리가 흔히 단편 영화라든지 어떤 단편 시나리오 혹은 이제 학생들이 보통 쓰는 입시 글쓰기에서 자주 하는 진짜 최악의 실수들을 제가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피해도 글이 현저히 나아질 수 있고 혹은 어떻게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빼서 제발 부디 좋은 글쓰기로 입시 때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의 반지의 제왕급 시나리오. 반지 제왕급도 아니고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그 작은 단편 고작 10분이나 15분 내에 분량을 쓰는 거잖아요. 입시 글쓰기에서 시놉시스를 쓴다면. 근데 거기서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도 아니고 주인공이 막 4명, 5명, 막 무슨 20명씩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글씨 제발 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한 명의 주인공이 극을 끌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큰 구조의 장편이나 상업 시나리오를 공부해봐도 알겠지만 주인공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한 우리가 흔히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캐릭터는 보통 한 명이에요. 그래서 드물게 주인공이 교차적으로 이 주인공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지면서 혹은 목적이 사라지면서 다른 주인공으로 뭐 바톤을 터치한다든지 혹은 대부처럼 아버지와 아들 둘이 이제 교차적으로 주인공을 이루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의 시나리오 구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영화에서는 한 명의 주인공이 그걸 이끌어 나가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어떤 목적성을 이루는 그 중심 주인공은 기우라는 주인공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시놉시스에서 너무 많은 주인공을 쓰면 그거 언제 다 감당할래? 캐릭터 한 명이나 잘 표현해. 알겠어? 하지 마! 두 번째, 등장인물 이름을 비슷하게 하지 말자. 무슨 지연이, 지수, 주연이 누구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등장인물들 이름은 최대한 좀 다르게 개성 있게 해주세요. 막 제일 어려운 게 막 유미, 연지, 뭐 연수 이런 애들이 막 대거로 등장해. 누구야? 읽다가 위로 올라가요. 교수님들도 아마 채점하실 때 등장인물들 이름들이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내용 파악하는데 너무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한 부 읽는 게 아니라 몇백 명 학생들 거를 읽고 심사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조금 개성 있고 조금 구분되게 지어줍시다. 뭐 깡철이랑 뭐 연주가 만나는 이야기라든지 약간 그런 확실히 헷갈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쵸? 그래서 이름을 조금 구분을 해줍시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이름을 다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야쿠르트 아줌마 수미, 뭐 빵집 아저씨 수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응?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름은 보통 주요 인물들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직책이나 경비 1, 경비 2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3번, 꿈 시리즈. 다 읽었어. 엄청나. 막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너무 스릴 있어. 읽었는데 뭐요? 뭐? 어쩌라고? 영화관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욕하면서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 읽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여태까지 읽었는데 꿈 그런 거 쓰지 맙시다. 그런 거 너무 무책임해요. 입시 시나리오에서 그냥 다 막 스펙트럴하게 벌어놓고 스펙타클하게 책임 못 지니까 맨 마지막에 꿈이었다 하지 마. 비슷한 시리즈로 꿈 시리즈랑 같게 사이코패스 시리즈, 치매 시리즈, 다주인격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이상한 주인공한테 갈등이라든지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 알고 보니 치매였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은 다주인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라는 거는 당위라든지 인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인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막 사이코패스 살인마한테 원인과 결과라는 게 어딨어. 그냥 보니까 냅다 죽이는 거지. 제가 나한테 해를 입혔어. 내가 참다가 뭐 이런 그런 사연이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 뭐 강호순, 유영철 이런 살인마들은 그 사연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동정이나 이목을 끌려고.
그들은 그냥 어떤 목적이 주목적인 살인이지 거기에는 인과 같은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나리오에 가져와가지고 시놉시스에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뭐 요새는 어떤 인과라든지 당위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 영화들도 있지만 입식을 해서 사실은 어떤 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이 차곡차곡 구성에 맞춰서 쌓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글을 써버리면 뭐 개인의 자유인데 학교 가지 말던가. 난 몰라. 알아서 해. 4번 덩 여드름 요 너무 더럽고 입시라는 단어에 안 어울리는 그런 글들을 쓰는 친구 있어요. 덩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드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묘사를 하는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수님도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욕설을 너무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지방의 어떤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는 있지만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5번 어른이나 상업 영화를 너무 흉내내는 경우.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이 쓰는 어떤 입시글인데 거기에서 막 느와르라든지 조폭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막 되게 스펙타클한 그런 어른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물론 잘 쓸 수도 있고 이야기나 내용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학생들이 볼 때, 청소년물 볼 때 좀 당혹스러웠던 적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막 TV 드라마 청춘물을 보는데 거기서 막 완전 대박 너 개깔치라며? 아니 나 개깔딱인걸? 막 이런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헐 대박 사건 막 이러면서 이런 말 우리가 요새 쓰지 않는 말을 드라마 같은 데서 10대 말이라고 가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봤을 때 어떠세요? 당혹스럽죠?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교수님들 어른들인데 학생들이 어른들의 문화랍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을 써서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를 적을 때 방금 전에 여러분이 느낀 그런 당혹감 같은 걸 똑같이 느껴요. 동일하게. 그래서 잘 아는 거 내가 잘 쓸 수 있는 어떤 어휘에 어울리는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주인공 캐릭터들을 위주로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많이 공부합시다. 좀 많이 서치하고 좀 관심 있게 그 대화나 이런 것도 좀 기록해보고 좀 많이 읽어보고 그러고 쓰세요. 그리고 청소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어떤 어투가 등장하는 그런 시놉시스나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긴 해요. 가장 잘 이해도 되고 잘 읽히고. 알겠죠? 하지마. 자 그러면 오늘은 미약하게나마 시놉시스 쓸 때 혹은 단편 영화 이런 데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5가지 포인트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입시 글 쓸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팁이나 어떤 주의점 같은 것들이 사실 있지만 사실 글 쓸 때는 그렇게 억압을 두거나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과정은 뭐 수업 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피드백 하면서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이 조금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